자, 머틀수학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서 가인 머릿속에 집어넣는, 즉 수학교육의 학습 시스템입니다. 제가 제 학원을 오랫동안 경영하면서 직접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고안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고안한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에서 60점 먹던 애들을 100점으로 올린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학생들이 이 시스템대로 공부를 시켜서 그렇게 향상시킨 겁니다. 구조가 이리 됐습니다. 제일 먼저는 개념 확립 과정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확인을 못해 드리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자, 이걸 잘 이해하시고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개념 강의. 기본 개념 강의는 개념 위주로 잘 써놓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든지. 제가 차차 이제 이거 기본 개념을 강의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단원마다.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하는 방법도 뭐 그때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뭐 그때 이제 제가 학원에 있었으니까 타이틀이 기본 개념 강의 및 문제풀이 비법 전수를, 이 강의를 통해서 이거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비법이니까 전수, 내가 전해서 받는 거잖아요. 자, 이걸 했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선생님들 수업을 할 때 교환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력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뭘 가르친다,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그 내용들이 다 적힌 노트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학생들은 개념을 정리를 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물론 뭐 학원에서 필기했을 수도 있고 교과서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집 같은데 이런데 뭐 개념 원리 같은 거, 고등학교는 개념 원리, 뭐 이거 장사꾼 얘기는 아닙니다만 책은 좀 괜찮은 게, 중학교 과정은 개념 플러스 유형이 괜찮더라고요. 나는 교재를 썼고, 고등학교는 옛날에 정석을 쓰다가 조금 좀 그렇다 싶어서 이제 개념 원리 책이 좀 개념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요. 내가 박사과정까지도 마친 사람인데 수학 공부 엄청 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그 책이 좀 내가 모르는 게 있었으니까 제법 잘 된 거죠. 그 개념 정리, 자기 노트에 한 페이지 정도 딱 정리를 한 단원에 한 페이지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이해한 거는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아니면 자기가 쳐다보고 이해를 하고, 어찌됐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죠. 그 다음 테스트를 해야 돼요. 학원 같으면은 학생이 있고 이제 선생님이 1대1로 얘 묻습니다. 그 노트 정리한 거 쳐다보고 잘 됐나 일단 확인되고, 잘 됐으면 그걸 가지고 묻습니다. 가령 함수가 뭐냐, 강의를 한 함수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학생은 테스트 받는 게, 보통 학원에 이거 문제 테스트, 문제 몇 개 내놓고 테스트가 됐다 안 됐다 이거요. 수박 그달기입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자기가 뭐 좋아하는 문제 몇 개 테스트했다고 다 파악을 한다? 어불성설이죠.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효과가 크게 없다는 데 조금은 있겠죠. 한 2%, 3%는 있겠죠. 어떻게 테스트? 말로 해야 됩니다. 자기 왜 어떤 걸 처음부터 끝까지 잘랄랄랄 말로 쭉, 말로 할 수 있다는 소리는 아무것도 안 보고 말로 할 수 있다 소리는 머릿속에 기억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스스로 문제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계속 풀지 말고, 답 쳐다보지 말고, 절대 보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 질문하지 말고, 이 개념인데, 이게 이제 문제를 아까 이렇게 분해하라 했잖아요. 분해를 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면 자기가 그 개념이 머릿속에 까먹었단 소리야. 다시 봐. 노트 뒤지고 책 뒤져서 그 부분을 다시 봐. 그러니까 자기 걸로 이해를 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 이걸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 시간이 얼마, 문제가 보통 보면은요, 수능 기준으로 하면 30문제에 30문제에 100분이니까 한 3분, 한 30초 되나요? 30초는 다 옮기는데 쓰인다 치고, 그럼 30문제죠. 3분이잖아요. 3분 동안에 문제 풀어? 웃기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어느 지역에 대입종합반을 강의를 할 때인데, 재학원 하기 전이에요. 거기 한 학생이 있었어요. 재수학원이었는데, 재수를 했는데 얘가 하는 소리가 그래요. 선생님, 내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이 문제를 갖다 2시간 만에 풀었어요. 2시간 만에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 짝지가 수학을 잘했대요. 짝지한테 가서 지는 풀었으니까 못 풀겠지 싶어서 설정내 밀었는데 그 짝지는 3분도 안 돼서 문제를 풀더랍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자꾸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 게 딱 2시간짜리가, 줄고, 나중에는 3분까지 오다가, 이제 고3 때까지 왔죠. 그래가지고 수학 성적이 좀 낮고 딴 게 좀 낮아가지고 서울대 떨어졌어요. 그게 재수를 하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다 수정을 다 했죠. 그 재수를 해가지고 걔가 서울대 생물학과 갔습니다. 한번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제 하나 2시간 만에 푼 학생이었어요. 비록 재수는 했지만 결론이 서울대, 남들이 다 바라는 서울대 생물학과 갔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뭐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큰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천천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늦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 걸로 만들었다, 자기 스스로 해결했다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수포자에서 탈주라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생겼잖아요. 자기가 풀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세상에. 엄마한테 자랑해야죠.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죠. 채점을 했다. 그 다음 오답 원인이 있잖아요. 틀렸잖아요. 자신 있게 푸는데 뭐가 틀렸지? 고민하세요. 고민이 많을수록 머리는 발전하니까 고민해. 이 부분이네. 계산 틀릴 수도 있죠. 계산 속도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해서요. 빠르기가 빨리 한다고 상 받을 거 아니에요. 답이 중요한 거잖아요. 수학은. 그래서 계산 과정이 틀렸네? 그럼 보다 더 천천히 또박 하세요. 또박. 빨리 풀다가 틀리죠. 그래 다시 풀면은 천천히 푼 학생보다 시간이 더 걸렸어요. 내가 진짜 실험해 봤다니까. 거의 비슷한 학생 둘을 놓고 하나는 빨리 풀게, 하나는 천천히 풀게 또박또박 했는데 천천히 푼 학생은 맞았어. 그보다 실력이 나은 학생은 빨리 풀어가지고 계산 실수, 오류에 의해서 틀렸어. 한 번 더 다시 풀긴 풀었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처음부터 풀 때 또박또박 천천히 초등학교 수준으로 문제 푸는 계산하는 속도를 늦춰라. 그게 이제 숙달되면 저절로 빨라지는 건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틀린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차 풀이를 하고 틀린 문제는 문제 위주로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이런 부분에 틀렸으니까 그걸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틀린 이유를 거기다가 정리를 해야 되죠. 문제를 쓰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책에다가 끝에다가 굳이 노트 안에 됩니다. 그 책에다가 이런 것 때문에 언제 틀렸다 하는 걸 적어 놓는 게 좋고 다음에 복습할 때 그 틀린 이유를 한번 더 되새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각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학습 시스템의 골자예요. 이 보면 그냥 강의 듣고 내가 강의 들었으니 다 알지 하는 그 아니란 생각은 이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예 수학 공부를 시작하지 마세요. 해봤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 버리고, 그런데 수학을 포기하는 건 대학을 포기하는 것이고, 대학을 포기하는 건 글쎄요,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수학은 정복의 대상이지 포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정복할 수 있어요. 단 방법이 중요한 거죠. 방법을 제대로 써야 정복이 됩니다. 아무렇게나 공부해가 절대 안 됩니다. 문제 위주로 이 문제 중요해 두 번, 세 번 풀어주는, 옛날에 대치동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반포동에서 학원을 했는데 대치동에서 하다가 몇 달을 다니다가 효과 없어서 저한테 온 학부형 얘기입니다. 제가 그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고 큰 학원이었어요. 오래전에. 지금 망했지. 대자로 시작된 학원인데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돈 잘 벌었어요. 학생 60명 넣고 80만 원씩 받았으니까 80명 집어넣고 80만 원 받았다. 한 타임이 한 강좌가 6,400만 원짜리. 돈이 엄청 많아가 외제차가 여러 대고 이랬던 사람 강의 비법이 뭔가 합니까? 기본정석과 강의를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한테 기본정석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강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문제 풀이는 되겠죠. 외우라. 외우겠죠. 초등학교 5학년도. 근데 그 이해하는 학생이 그 80명 중에서 글쎄 10%, 5%, 1%, 1명? 그런 사람 죄 짓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 학부형수를 뭔가 알아요? 문제 한 문제를 딱 놓고 한 칠판을 딱 쓴대요. 그래가지고 필기를 하래요. 아들이 필기 다 끝났나 물어보고 자기 이제 필기 활동에 놀고 앉았고 다 끝난다 하면은 그게 칠판 지우는 학생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옆에 있대요. 지워. 그럼 싹 지운대요. 또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쓴답니다. 자, 기억나나? 쳐다봐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말도 안 되죠. 자, 이상으로서 여러분들 학습 시스템까지 소개했으니까 이대로 정말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면 됩니다. 문제 위주의 공부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풀이 과정이나 문제 자체가 외워지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굳이 기억에서 지울 생각은 어리석죠. 그건 저절로 기억됩니다. 기억됩니다. 저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대입종합반 10클래스 있으면 10클래스를 한 바퀴 돌면 10번을 강의하잖아요. 그걸 대입종합반에서 12년을 강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는요 굉장히 많은 재수를 반복과 지금도 그때에 강의했던 게 기억이 날 정도니까 기억력이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기억이 저절로 나는 건 고마운 일이고요. 안 나도 거기에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수학은 문제 푸는 과목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개념과 원리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이 수학이라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인간의 창의적 사고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합니다. 물론 수학과 직접적인 관련은 또 수학을 쓰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대학 수학은 고등학교까지의 수학하고는 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기초 중에 기초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사고력만 있으면 공부가 된다는 소리요. 그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수학이란 도구로 의해서 머리를 굴리구나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